이쪽 편에 그래프를 하나 좀 그려보도록 할게. 우리가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하면서 뭐 x 값들에 따라서 y 값들을 점 찍어가지고 부드럽게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좀 크게 그릴게. 너희는 뭐 작게 그려도 상관없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가봅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유리함수, 즉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돼서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점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감소한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출발 여기 나와 있는 요 k라는 것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상수라고 부를게. 1차 함수의 x의 계수를 기울기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는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비례상수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그래프를 가보도록 할게. 우리는 저 비례상수 값이 일단, 그리고 요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기본형입니다. 모든 함수에는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킨 거를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 요렇게 되는 거, 비례상수 k 값이 0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면서 대칭인,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원래는 정말 크게 보면은 직각 쌍곡선이 나와. 정말 크게 보면 여기서 거의 직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우린 작은 부분만 일부분만 그리니까 직각처럼 안 나오는 겁니다. 저기 기본형이에요? 저 그래프가? 기본형. 그리신 게 기본형이죠? 그렇죠. k 값이 뭐 1, 2 이렇게 양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를 y는 x분의 1 이런 쪽으로 해볼게. 괜찮겠죠? 숫자. 두 번째, k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만들어지는 요런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3번 적어서 3가지 표현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잘 봅시다. 얘 그래프가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계속 나아가더라도 절대로 x축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얘가 계속 내려가더라도 y축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가까워질 뿐이지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에 점근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x축이다, y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x축,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 안 하는데, 나중에는 얘가 점근선이니까 점선으로, 얘가 점근선이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y축을 우리는 방정식으로 x는 0, 그 다음에 x축을 y는 0. 그래서 점근선을 x축, y축이다 이렇게 소수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x축이니까 y는 0, 그 다음에 y축이니까 x는 0.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들 진짜 기억 안 나나 보네. 정말 열심히 필기하네. 작년 겨울에 했었지. 나연쌤하고 하고 나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때 아마 엄청 빨리 진행했을걸? 속도가 높게.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이 두 그래프 모두 x값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죠? 2에서 존재하죠? 함수값이 다 존재하잖아, 그지? 근데 x값이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니? 0에서는, x값이 0에서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정의역 여기다 할게. 이쪽 편에도 아마 공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정의역 x바, x가 0이 아닌 인 실수.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x바 이렇게 써야 돼. x가 0이 아닌 실수에서는 다 된다. 그러면 x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세로로 그어서 교점이 하나 나오니까 얘는 함수가 돼.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
y 값에 대해서 y는 0에 대해서도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지는 알겠지. 치역 y 바 y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x는 0, y는 0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유리함수라는 것은 특히나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얘는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180도 회전시켰을 때 겹쳐지는 거, 그걸 점대칭이라고 얘기했죠. 선대칭은 이 선에 대해서 딱 접으면 겹쳐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인, 즉 요 부분,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0,0인데 이거를 대칭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끝났잖아, 그지? 유리함수는 이 대칭점에서 다 끝나.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기본형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뜻이야. 원점에 대해서 만약 평행이동 시키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야. 기본형에서만 이런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근데 대칭점이 0,0이니까 y는 x. 이거에 대해서 둘 다 주황색이든 노란색이든 접으면 겹쳐집니다. 이렇게 접으면. 그리고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으면 다 겹쳐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5번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겁니다. 1, 3, 4 보면, 2, 4, 4 보면 이건 했다, 그지?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할 거는 뭐냐면 노란색에서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야. 근데 얘가 y는 만약에 x분의 2가 되면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더 높아지죠. 자, 그래서 얘 비례상수가 커지면 대칭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이걸 6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 멀어지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쪽 음수 쪽에서도 위쪽만 그린다. 지금 아래쪽은 안 그릴 거야. 얘가 아까 전에 안 했네.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면 분홍색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은 여기 또 더 멀어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어야 돼. 그냥 비례상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 부호를 뗀 거의 숫자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겠죠. 나중에는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점근선의 교점인 대칭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왜 이거를 위쪽에만 그려놨냐면, 일단 우린 지금 그림을 다 그렸잖아, 그지? 요 문제 하나 가볼게. 뭐 적을 건 다 적었다. 일단 기본형에 대해서는 1787번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위에 나와 있던 설명들을 그대로 똑같이 적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맞지?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0, y는 0 맞고, 대칭점이 원점인 거 맞고,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인 것도 맞고, 그런데 뭐가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도 가볼게. 봐봐. 자,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와 있대.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가 아까 전에 내가 그린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얘가 2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A, B, C, D 비례상수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화살표를 무조건 여기서 긋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요 화살표 하나 딱 그려놔. 그래서 비례상수의 대소 비교하는 방법. 이 문제 간혹가다 나옵니다. 자, 제일 처음 만나는 거의 비례상수 뭐니? 마이너스 2, 제일 작죠? 그래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만나는 비례상수 마이너스 1. 그러면 B가 더 작죠? 그 다음 만나는 거 D, 1이죠? 그래서 마지막 만나는 거 C, 2죠? 아, C. 그래서 왼쪽에서 화살표를 그으면서 만나는 거부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그냥 순으로 가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딱 끝나버려. 1초 문제로 할 수 있겠죠? 넘기지 마시고. 기본형 하나 끝났습니다. 자, 87, 88 밑에 뭐 적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근데 87 밑에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서, 아이고, 안 돼. 안 돼. 요 밑에다가 대충 너희는 이쪽에다가 좀 그려봐봐. 나는 여기다 할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 자, 요 하나의 종류에만 가지고 이렇게 할게. 자, 대칭점이 0,0이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 y는 0이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평행이동으로 한번 해볼게. 나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 유리함수는 기준이 뭐라고 했니? 대칭점이라고 했죠? 대칭점이 되면서 얘의 점이 1,2로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1,2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즉 여기는 x는 1, 여기는 y는 2. 점근선의 방정식도 뭐 나 표시나 해놔볼게. 괜찮죠? 별거 없습니다. 잘 봐요. 얘가 무슨 형이라고 얘기했니? 기본형이라고 얘기했죠? 기본형. 민기야, 우리는 평행이동할 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x 플러스 1.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래서 요 식은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y 대신에는 뭐 집어넣어야 되니? y 플러스 1. 아니,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라고.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 근데 우리는 식은 항상 y는 꼴로 고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y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2 적어도 상관없겠네.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기본형일 때 얘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유리함수는 처음에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만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술술 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봐.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당연히 주황색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점근선이니까. 근데 문제는 봐봐. 이쪽에서 그릴게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원점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가장 그걸 판단하는데 좋은 거는 y절편입니다.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뭐니? 1 나왔네, 그치? 아, 그러면 x축 위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네? 결국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몇 4분면을 지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지점이 지금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아, 우리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갔다. 아, 난 유리함수를 이렇게, 너희 C반이라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들을 줄 몰랐어. 기본형 설명하는데.
W반에 설명하듯이, 그 다음에 뭐 화목토반에 S반에 설명하듯이 화목토 C반 말고는 다 이렇게 설명한다. C반은 이렇게 설명 안 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대충 기본형, 표준형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공식 설명해 주니까 애들이 뭐 다 알겠대. 문제 풀었는데 다 되더라. 근데 점수가 안 나와. 듣는 척 아니에요? 70점 넘는 놈이 한 명밖에 없어. 성일고 엄청 많거든. 동아도 70점 넘는데. 오, C반 너 C반이구나. 에이스다. 여기도 성일고가 꽤 있네. 우와, 하나, 성일고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민기. 이번 시험 70, 너희 얘기했나 내가? 너희 70점 못 넘으면 이제 시험 끝나고 계속 보충할 거야. 성일고는. 진짜요? 기준을 잡을 거야. 성일고는 70. 성남고는 시험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 85? 예? 성남역 85. 한빛 또 어려워. 75. 풍생은 85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다 기억하고 있다. 언제 보충을 할 거냐? 특강 6시간 할 때 남겨버릴 거야. 그냥 하고 또 나와요? 수학에 노이로제가 걸리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럼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무조건 늘게 만들어줄게. 보충 프린트. 선생님, 저는 이 유형만 잘 안 돼요. 그럼 그 유형만 뽑아줄게. 요번 시험에도 그렇게 얘기해도 돼. 선생님, 저는 다 되는데 유리식 통분만 안 돼요. 그럼 통분만 한 30문제 이렇게 뽑아서, 한 50문제 뽑아서 통분해보고, 자기가 몇 문제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는 유형들, 저는 함수의 개수가 안 돼요. 그럼 개수만 뽑아줄게. 개수 구하는 공식, 뭐 그런 문제들만. 그래서 종류별로 다 개개인별로 뽑을 테니까 알아서 요청을 해야 된다, 나한테. 일단 진도는 끝내고 오자. 자, 그럼 잘 봐요. 이제 표준형으로,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기본형 안 나옵니다.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거, 대칭점의 x좌표 1,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x는 1. 요 1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 x값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x값이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대칭점의 y좌표 2, 그 다음에 점근선의 y는 2.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점근선의 y, 대칭점의 y좌표. 그냥 식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보자마자 대칭점, 점근선의 방식이 쉽게 긋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냐면 통분할게. 그냥 막 통분했다. 뭐 다 통분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좀 애매한데, 그래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1이니까, 대칭점의 x좌표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2는 어디서 나오겠니? 항상 그러면 가분수식이니까 대분수식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가 했잖아, 유리식에서. 그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찾긴 하는데, 요 식에서 2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니? 자, 중요한 거는 x의 개수가 1이죠. 그래서 x 개수의 비율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대칭점의 y좌표가 나옵니다. 요거 기억해놔야 돼. 자,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대칭점의 x좌표,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그러면 대칭점의 y좌표, 요렇게 나오는 거. 내가 나중에 한 유형 3, 4쯤 갔을 때 쫙 식을 정리해서 딱딱딱 적어줄게. 지금은 한번 듣기만 듣자는 거야. 이해되겠죠? 일단 요 정도만 하면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가분수식.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부 다 가분수식으로 나옵니다. 자, 대충은 찾아낼 수 있게끔 일단은 3개의 유형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 아, 뒤쪽에. 그래도 문제가 좀 있네. 그래도 너희는 레벨 2로 가자. 자, 기본형 꼴이고 K는 0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K가 0보다 큰 13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지 K가 0보다 작은 24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K가 양수면, 자, 일단 얘를 그려놓고 할게. 얘부터 그리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2고 요 점의 좌표가 2다. 됐네, 그치? 요 선분의 길이는 몇이니? 2루트 2죠? 그러면 만약에 2차 유리함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두 교점의 거리가 8루트 2가 나올 수가 없겠지. 아, 그래서 K값은 0보다 작은 음수이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A, 여기를 B. 자, 유리함수는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그래프를 찾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선분의 길이가 8루트 2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뭘 생각해야 됩니까?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가 1,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뭘 떠올려야 돼? 아무도 없어? 기울기가 1. 몇 도? 45도. 45도. 마이너스 1이어도 무조건 45도. 100%야. 유리함수 다 그거야, 전부 다.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당연히 45도가 되면서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차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8. 요렇게 이제 역으로 가는 거야. 유리함수는 전부 45도야. 전부. 왜냐면 대칭인 직선이 전부 다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됐죠? 자, 그러면 두근의 차가 8이다 라고 됐네. 그러면 일단 교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연립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서 좌변으로 다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두근의 차의 절대값 뭐라고 했니?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판별 c. 혹시 모르는 사람 손 들어. 식 적어 줄 테니까. 자, 한 번만 더 적고 갈게. 계속 해야 돼. 이게 요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두 분의 차는 교점의 차이 그 나오는 거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 있을 때 두 분의 합곱은 안 한다. 절대값 두 분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1차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곱셈곱식의 변형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알아는 놓자. 자, 그러면 여기에 x값을 알파, 여기에 x값을 베타. 그럼 그 차이는 무조건 8이래.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하니까 짝수 판별 쓰면 안 돼. 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요거 했을 때 얘가 8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k 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 얼마니? 128 4 마이너스 4k k는 1대고 4 32 어? 답이 없는데? 어디가? 아! 헐. 아, 저 웃고 앉아있다, 저거. 진짜. 아, 그래, 딴 사람 찾아주네. 맞죠? 그럼 답이 얼마니? 마이너스 15?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것들. 중학교 공식이든 고등학교 공식이든 기억 안 나는 거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저 뒤에 가니까 신발끈 공식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또 있어서 손풀이에 또 이렇게 신발끈 공식 또 집어넣고 했으니까.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유형 2에서 내가 적어줄 거를 유형 비슷한 데다가 내가 계속 복사해서 손풀이에다 다 해놨다. 자, 일단 13번 유형에서는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일반형으로 고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보긴 할 거야. 그게 서술형으로 그렇게 적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뭐 네 가지를 구하면 되거든.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위쪽 편에다가 그림을 식을 적으면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적으시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적게 될 겁니다. 요 식에서 하는 거야, 요 식에서. 자, 일단 이걸 적어 놓고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까지도 동반을 할게. 그림 그리는 데는 점근선, 대칭점, 즉 대칭점이 되겠지? 근데 점근선 x는 y는, 그래서 점선으로 그리고 x절편, y절편 저것만 딱 그리면은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자, 한 가지 더 적을 거는 밑에 왜 이렇게 되는지 할게.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되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x값. 그 다음에 이제 x쪽을 먼저 할게. 잘 봐요. x절편. x절편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했니? 아니, 일반 1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해. y에 0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자, 생각해봐. 요 y에 0을 집어넣었대. 얘가 0이야. 0이야. 잘 봐. 0이야. 그럼 이 분모를 저쪽으로 넘겨도 0 되겠지? 그럼 결국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얘가 x절편이 되는 거야, 식에서. 그래서 여기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얘가 x절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쪽으로 가볼게. 얘는 했습니다. 대칭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점근선의 y는 요렇게 해서 요거. 그래서 여기는 x 개수비. 그 다음에
y절편은 당연히 x에다가 0을 집어넣겠지.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 y값은 뭐니 했더니 요것분의 요거죠. 그래서 상수항들의 비, 분모 분자 상수항의 비. 자, 요거까지는 필기를 하시죠.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칭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거 4개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립니까? 비례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하나만 일단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그림을 X축, Y축을 그리는 건 당연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X는 1.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3. 그럼 여기가 Y는 3.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 X절편,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Y절편, 상수항의 비율 마이너스 1. 자, 비례상수가 음수일 수 있겠니? 음수라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2, 4, 4분면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점을 지날 수 없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몰라도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걸로 일단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다 그랬습니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될 거야. 이제 다음부터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시킬 거야. 식은 무수히 많으니까 이거 유형 29까지 있는데요. 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 전부. 계속 돌아가면서 X는 뭐, Y는 뭐, X절편 뭐, Y절편 뭐, 이 4가지를 얘기하게끔 맞게.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해보자. 그래프는 그렸고, X값이 2에서부터 5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대. 얘가 X는 1이니까 X는 2라는 것은 요쯤 되겠죠? 그럼 여기, 5는 요쯤 되겠지?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자, 저 일반 형식에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4. 오케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X값? 7? 그래서 4 이상 7 이하. 그래서 답은 4번이 치역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저 대입하면 돼요? X값이잖아. 노란색이 저 그래프니까.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 물어봤을 때 여기에 있는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 안 그려도 상관없어. 자, 연습을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 자, 요 방법 쓰지 맙시다. 정석 방법으로 갈게. 우리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유리식 앞부분에서 했던 거, 우리는 분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y는 자, x-3이라는 건 적고, 그럼 분자에도 x-3이 있어야 하트 형태로 풀 때 약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괄호에서 x-3을 이렇게 적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쪽에 있는 요 분자랑 똑같아져야 돼. 그래서 x의 개수가 뭐니? 봤더니 2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적을게. 됐니?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2x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지.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니? 플러스 1이 더 필요하네.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하트 형태는 유리함수는 뒤에 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요 식은 x-3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요렇게 하트 형태로 풀면은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괜찮으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랬더니 정근선 x는 3, y는 2 맞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그럼 문제는 선생님 비례상수 1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봅시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니? 3. 그거를 분자에다가 대입하면 비례상수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도 생략해서 표준적으로 만들어야 되면 이걸로 바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럼 위에다가 비례상수는 분모를 아니네. 그래 할게 그냥 할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분자에 대입. 요거 하나 더 적어 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 복잡해. 그래서 여러 번 찾아보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 비교하는 게 있어. 분모의 x 계수가 같을 때, 이 말은 지금 뭔지 묻지 마. 뒤에 나오면은 그때 내가 저거 적어 놓은 거 다시 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 때문에 이걸 적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게 이제 유형 15에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적었죠? 어떤 두 식이 있을 때 겹쳐지는 거, 뭐 이렇게 평행이동 겹쳐지는 거 할 때 비례상수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분모 x가 계수가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프 그려야 되네. 빠르게 가봅시다. 와. 자, 3,2죠? 3. 뭐, 높낮이를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 그냥 대충 그려도 돼. 자, 근데 비례상수가 1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y절편 뭐니? y절편 3분의 5. x에 0 집어넣었을 때 3분의 5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3분의 5좀 된다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점 위쪽을 지나야 돼.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할 정의역 부분. 자, 3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x는 3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x가 0에서부터 여기 3보다 미만. 그럼 우리는 즉 요 그래프를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계속 내려가겠죠? 그 다음 3보다 크고 6이 어딘가 여기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6보다 2야.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야.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식에다 대입할 때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6을 집어넣었을 때 요 높이는 뭐니? 3분의 7? 여기가 3분의 7. 근데 우리는 요거 3분의 5는 구해놨다, 그지? 0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치역을 말하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둘 다 적어야 되겠죠? 치역은 항상 y 값이야. y 바. 이렇게 해놓고. y가 3분의 5보다 이하인 거. 아이고. 또는 y가 3분의 7 이상인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는 치역을 다 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좀 쉬었다 합시다. 급하게 나갈 필요 없어.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가도 돼. 유리함수는 첫 출발이 중요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하자. 또 색다른 게 하나 있어서 요거 갈게. 자, 조금 전처럼 우리는 그거 식을 조금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조금 더 빨리 해볼게. 분모는 무조건 x 플러스 2겠지. 여기에 오는 건 점근선의 y, 점근선의 y는 x 개수의 비율 1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괜찮죠? 그 다음에 비례상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를 분자에 대입한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네. 그럼 이제 fx식이 유람수식으로 변형하는 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되겠네. 일단 y절편이 뭐니? x에 0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니? 0 나오지? 그럼 0,0이야? 자, 그래서 특이하게도 우리는 앞으로 알아야 되는 거, 요 유형에서 나오는 거, 분자의 상수항이 0이다. 얘처럼 분자의 상수항이 없어. 그럼 0이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면? 원점을 지난다. 요거 하나 조금 필기하시고 갈게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게,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원점을 지나야 돼,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잘 볼게. 일단 마이너스 5에서 a까지의 어떤 정의역, 이제 조금 정의역 자체에, 치역 자체에도 미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쭉 되면서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되겠네, 그지? 근데 만약에 a 값이 요거보다 작으면 알겠는데 a가 이쪽으로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a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도 되고 이 그래프도 되니까 치역은 이 값 2야. 그 다음에 이 값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치역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건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여기 어딘가에 a가 존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요 높이가 b 이상, 요 높이가 3 이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있더라도 예상을 해가면서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를 그려보면서 막상 하면서 하면 돼.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요 fx식이 나와 있네. x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b 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x 값이 a일 때 3이라는 값을 가지겠대. 그러면 우리는 a, b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답은 되겠죠? 요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요런 정도까지만 갈게. (1797번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이거 진짜 정말 좋은 문제인데, 일단 여기까지 필기 다 되는 거 보고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자. 하품 소리 너무 크게 냈잖아. 조금만 해야지. 오늘 많이 자지 않았어? 오늘 한 10시, 11시 그때쯤에 끝나서 오늘 푹 쉬었을 텐데, 그래도?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물론 표준형으로 만드는 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 일단 점근선이
민기야, 점근선 x는 뭐니? 정근선 X요. 대칭점의 x좌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렇게 되겠죠? 아, 네. 점근선 y는 뭐니? 정근선 Y요. x 개수의 비율 A. a. 자, 점근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점근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역. 자, 정의역 a라는 것이 이렇게 되겠네. x바. x가 뭐가 아닌 마이너스 c가 아닌 실수.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가 a라 했으니까 그러면 b라는 것은 y바 y가 a가 아닌 실수 전체. 요렇게 되겠대.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요렇게 간다라고 할게.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야. 요렇게 표현할게. 수직선상에서. 자, 저 지문을 보지 마시고 여기만 봅시다. 여기 수직선만 볼게. 얘가 A를 나타내는 수직선, 얘가 B를 나타내는 수직선입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뺀, 즉 A-B 하면은 어떤 원소가 남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 요거에서 얘를 빼버리면 뭐가 남니?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뭐가 남니? 마이너스 C가 남니? A가 남니? 아, A.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잘 봐요. 요 식에서, 요 수직선에서 여기까지를 쭉 빼버리면 여기까지 지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쭉 빼버리면 요 선도 지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여기에만 지금 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 점 C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A 값이 뭐라고 되는 거니? 3 요렇게 돼. 그럼 반대로 요거에서 요거를 뺄 때 B-A. 자, 요 놈에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까지 딱 끊어볼게. 여기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얘가 지금 없어져 버리고, 요쪽 부분에서 얘를 쭉 빼버리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그럼 여기만 남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수직선을 그냥 그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남는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C 값은 2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지금 구해지는 겁니다. 얘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도라고 붙어 있고 레벨 3라고 붙어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렇게 대충 그린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A하고 C가 구해졌으니까 fx라는 것은 C가 2, x 플러스 2, A가 3이죠. 3x 플러스 b. 여기까지 다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할 작업이 1,1을 지난다.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온다. 그러면 f의 1은 1이다 가지고 여기서 b 값을 찾아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b 값은 안 찾을게. 요거 너무 중요하다. 요거 집에서 곰곰이 이거 필기한 거를 딱 가려놓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이 문제 기출에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이거 되셨죠? 자, 이제 한 명씩 시켜보도록 할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뭘 시켜요? 점근선. 점근선. 아, 다 됐는데 왜 시켜요? 일단 해보면, 막상 해보면 알겠지. 자, 원래는 유형 14번도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점근선을 우리는 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생각해봐. X는 M이래. Y는 N이래.
그러면 이 대칭점 자체가 m,n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내가 한 가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뭐였니? 대칭인 직선은 이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형이 아닐 때 대칭인 직선은 식이 y는 기울기가 풀마 1 하고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x-m 하고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물론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 직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 때 직선의 방식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칭인 직선도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을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필기하고 가도록 할게. 자, 요걸 가볼게. 자, 연수야. 요 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뭐니? 그래서 3은 마이너스 c. 점근선의 y는 어떤 게 되는 거니? a. 그래서 a는 2. 그러면 1, 요걸 지난다라고 해서 또 b 값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연습을 한 번만 쭉 돌려볼게. 현찬아, 요 식을 봤을 때 점근선 x는 a래. a는 뭐가 되겠니? 현찬아? 3, b, 2. 되셨죠? 아, 하실이 뛰어넘었네. 그래서 답은 5. 건너뛰어볼까 그러면? 하진이가 좋아하겠는데? 자, 우리는 이번에는 대칭점으로 가볼게. 형사가 왼쪽 식의 대칭점은 몇 콤마 몇이니? 점근선의 x는 y는 그게 요 점의 좌표야. x는 뭐였니 점근선? 그럼 대칭점은 마이너스 1 콤마 3. 그러면 두 번째, 요 방정식에서 대칭점은 몇 콤마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b, 콤마 2분의 a. 점근선이 같다는 것은 대칭점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같다 하면은 a, b 이렇게 나오겠죠? 굳이 안 적어도 되지만 여기는 난 대칭점으로 할게. 점근선의 x는 그 다음에 점근선의 y는 그게 대칭점의 x좌표, y좌표다.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다 될 겁니다. 쉽죠? 쉽죠? 닦아볼게. 자,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점근선만 구하면 되니까 점선으로 하진 않을게. 일단 a는 플러스다. 요 식, a가 포함되어 있는 식. 시우야, 저 식에서 x는 뭐니? 그렇지. y는 뭐니? 두 번째 식에서 여기서 이 식에서 x는 뭐니? 잘못 그렸네. x는 마이너스 2, y는 뭐니? 그렇지. a가 양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려지네 라고 할 수 있네. 그지? 자, 이 넓이가 도형의 넓이가 10이래. 요 가로의 길이가 4가 될 것이고 4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a 플러스 2분의 1 얘가 10이다.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되겠죠? 자, 별거 없죠? 오케이. 되셨습니까? 됐다. 자, 이제 아까 비례상수 적어 놨을 때 두 번째 줄에 단 그 얘기가 뭔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서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요 밑에 나와 있죠? 어떤 두 식이 나와 있을 때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거,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지는 것은 두 비례상수가 똑같을 때만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집니다. 자, 그런데 평행 이동도 하고 또는 대칭 이동 해서 겹쳐진다. 자, 대칭 이동을 해서 겹쳐진다는 것은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만 같으면 된다. 여기까지 얘는 없더라. 그래서 이것만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 평행 이동은 비례상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며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절대값만 같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비례상수 두 번째 줄에 단 조건에 내가 적은 게 뭐였냐면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 단 x의 분모의 x의 개수가 같을 때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거든. 자, 그래서 잘 보면 지금 묻는 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은 물어봤네, 그지? 그러면 비례상수가 얼마여야 되냐니까 2야. 그죠? 자, 그런데 분모의 x의 개수가 뭐니? 1이죠? 잘 봐야 돼. 일단 필기하지 마. 1이에 얘 1이야, 얘 1이야, 얘 1이야. 그럼 이 세 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2 나오네. 그럼 얘는 겹쳐지는 거야 무조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을 분자 x에 집어넣으면 분자가 뭐가 되니? 그러면 얘는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네?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x의 개수가 다른 거는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 대입했더니 4네? 그럼 얘는 틀렸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눠. 이렇게 해서 개수가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니까 뭐니? 2네. 2를 분자에 집어넣으니 뭐 나오니? 2. 아니, 저도 1이니까 플러스 1에서 2. 2. 그러면 똑같네. 그래서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조건에 있는 말이 좀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2로 나눈 식을 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잘 들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지. 2를 집어넣었더니 뭐 나왔니? 4가 나오겠지. 그럼 그 4가 나왔을 때 분모 2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은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차피 우리 분모 분자를 2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레벨 1이다. A 얼마일까?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한 거래. 그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겹쳐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A는 당연히 1. 그치, 비례상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1이야.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자, 얘가 대칭점이 몇 콤마 몇이니? 마이너스 2,3인 거 이해되시죠? 얘는 몇 콤마 몇? 기본형이니까 무조건 0,0이죠? 자, 그럼 뭐를 평행이동한 거니? 했더니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된 거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B 값은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C 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A, B, C가 다 구해지겠죠.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가볼게.
또 연습할게. 요번에는 1이야 1. 근데 분모의 x의 개수가 3이다 그지? 봤더니 3 맞고 3 맞고 3 맞고 3 맞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다 그지? 그럼 나중에 뭐 해줘야 되니? 3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자 가볼게. 분모를 할 거 없잖아. 집어넣을 게 없지?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니? 됐죠? 얘가 진분수니까.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7이네. 그럼 안 되겠죠. 뭐 집어넣으면 0되니? 1 집어넣으면 0되네? 그럼 1. 그런데 마이너스 1로 나누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하면 뭐 나오니? 1. 그럼 얘가 또 되는 거네. 얘는 분모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오니? 6. 그래서 안 되는 거네. 이해되셨죠? 분모의 개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도 이렇게 한 번씩 다 연습을 했다. 다 대칭점, 평행이동 나오면 대칭점을 가지고 해줘. 그러면 쉽다. 몇 분이야? 30분? 테스트, 저번 테스트, 오늘 테스트 풀이하고 좀 질문도 좀 받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익숙해지면 좀 빨리빨리 나갈게. 오늘은 여기까지 짚고 나갈게.